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한 자녀 학습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학습 관리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학습 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녀의 학습에 도움되는 과정을 실행하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학급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관리했죠. 대표적으로 클래스팅이라는 플랫폼이나 구글에서 개설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주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구글 클래스룸을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도구로 알고 계셔요. 근데 이것을 가정에서도 자녀 학습 관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처음 듣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걸 부모가 만들어서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만의 교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구글 검색창에 클래스룸을 치고 이제 교실 개설하기를 실행하시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뚝딱뚝딱 하시면 자녀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학급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 이름으로 교실을 따로따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영희 교실, 우리 철수 교실, 이렇게 아이 이름으로 만드실 수도 있죠. 실제로 엄마는 첫째 아이를 위한 교실을 만들고 아이는 둘째 아이를 위한 교실을 각각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온라인 플랫폼에 방을 만들어서 자녀 학습을 도와준다. 어차피 매일 저녁에 집에서 보는데 이걸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장점 중 하나는 엄마 아빠가 어떤 과제를 내주시죠. 숙제를 내주고 언제 어디서든지 검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수학 연산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을 풀게 하려는데 매일 저녁마다 직접 집에서 검사해 줘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러저러한 일들로 그걸 놓치게 됩니다. 또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이제 엄마도 힘들고 피곤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말에 시간이 될 때 클래스룸에 일주일치 분량을 미리 다 올리시는 거예요. 매일 풀어야 할 양만큼 문제집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리는 거죠. 월요일 수학 숙제, 화요일 수학 숙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과제를 올리면 아이는 그날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푸는 거죠. 엄마는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아이가 클래스룸에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숙제를 올릴 때 정답을 같이 올려놓으시면 클래스룸에서 자동으로 채점까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엄마는 그날 과제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죠. 몇 번 문제 다시 풀어서 제출하라거나 또는 칭찬이나 응원,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달아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짬날 때 자녀 숙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주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고요. 이 과제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제 마감 일자나 시간을 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나 과학 등 교과 수업에 어떤 관련된 중요 내용, 또 영어 단어 같은 것들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과제를 올려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자동 채점도 되고 아이들은 바로바로 점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적된 이 점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되면 엄마가 뭘 해줄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밖에도요, 긴 서술형 과제에도 무척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과제로 우리 아이 좀 글쓰기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다 하시면 글쓰기 주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월요일 글쓰기, 화요일 글쓰기 이렇게 숙제를 올려주는 거죠. 써야 할 주제 및 분량도 이제 과제 올려주실 때 이제 정해주시고요. 그럼 아이가 클래스룸에서 직접 구글 문서로 작성하고 이제 그 숙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숙제를 읽고 언제 어디서든 회사에서든 잠깐 점심 먹고 짬날 때 그걸 읽고 틀린 단어를 직접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어 차원이 아니라 그 긴 문장도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어떻게 피드백해 줬는지 또 확인할 수 있죠.
아이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 클래스룸을 잘만 활용하면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 학습 관리를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들, 그 자녀의 학습 과정을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이거 아주 큰 장점이죠.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자녀의 학습 성장 과정을 누적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 체험 학습을 다녀왔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식구들과 함께 경주를 다녀왔죠. 그러면 과제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뭐 구글 맵이나 구글 문서 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아이가 직접 경주의 중요 문화재들을 조사하고 또 그날 방문했던 기록들을 남겨놓을 수도 있고 또 그때 사진 찍은 걸 올려서 보충 설명을 적어 놓으면 아주 좋은 경주 체험, 경주 문화체험 보고서가 하나 작성이 되죠. 보통은 가족여행을 다녀와도 이제 1, 2년 지나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올 때마다 구글 클래스룸에 아이들 나름대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기 과제를 해주시면 그 자료들이 누적되어서 언제든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구글 클래스룸 같은 교육 플랫폼을 이제 부모님이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아이가 몇 학년쯤 되었을 때 활용하면 좋을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일단 크롬북을 제공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1, 2학년까지는 직접 쓰기, 말하기, 뭐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더 우선으로 하고요. 이제 3학년부터 스마트 기기 활용을 접목하기 시작한 건데요. 3학년 선생님들께 여쭤봤을 때, 뭐, 아이들이 구글 클래스룸 운영하는데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잘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우리 아이가 한글 타자 정도를 칠 수 있다면, 뭐,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그래도 막상 이거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고 운영하려면 뭐 이 운영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되실 텐데요. 유튜브에 구글 클래스룸 운영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구글 가입부터 클래스룸 만들기, 뭐 운영 방법 등을 보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학교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운영 방법인데요. 가정에서도 똑같이 다양하게 접목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내주는 과제 하나부터 한번 시작하시고 하나씩 추가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게 꼭 학습뿐 아니라 자녀의 일상생활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평소 엄마가 이제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 참 좋죠. 그러면 그 음성을 녹음해서 구글 클래스룸 과제에 그 음성 파일을 그냥 통째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그럼 아이는 엄마가 늦게 오는 날 또는 출장 가는 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엄마 목소리로 녹음한 동화책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또 동영상으로 뭐 짬날 때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찍어서 클래스룸에 올려놓아 주셔도 돼요. 아이는 엄마가 내준 숙제인 줄 알고 열었는데 엄마가 보내준 이제 영상 편지가 짜장 되는 겁니다. 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예. 이 밖에도 평소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대화가 어색할 때 소통 창구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조사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설문조사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보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은, 또 가장 맛없는 것은, 엄마가 평소 하는 표현 중에 가장 좋은 말은, 또 엄마한테 가장 듣기 싫은 표현은 등등등. 이런 과정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에 대한 자녀의 생각을 나름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일종의 시도가 될 수 있어요. 또는 뭐 퀴즈 형식으로 과제를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일상의 생활 중에서 알려주고 싶은 어떤 상식, 또 생활의 좀 지혜, 뭐 덕목, 에티켓 같은 것들을 퀴즈 형식으로 올려놓고 매일 아이들이 한두 가지씩 풀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통, 인성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올려놓고 이제 계정을 삭제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보면 평생 구글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가족의 소중한 기록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아이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 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유해 차단 프로그램은 꼭 깔아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스마트 기기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면 구글 패밀리 링크를 어플을 깔아서 그 관리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자녀의 스마트 기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힘겨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교육에 꼭 부정적 영향을 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비대면 수업 관리 기술을 상당히 앞당겼다는 겁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갔어도 또 매일 저녁 늦은 퇴근으로 자녀와 만날 시간이 충분히 없는 상황이라도 뭐 지하철, 버스, 뭐 길을 가다가 우리 아이의 학습 상태 또 일상생활 상태를 점검해 주실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줌이나 또 구글 미트 등을 활용해서 엄마가 옆에서 있듯이 쌍방향 영상으로 어떠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한번 일단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평이 되실 겁니다. 자, 스마트한 자녀 학습 관리 또 일상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